자, 2-1단원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이에요. 이제 요 단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원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별을 이루게 되었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스펙트럼입니다. 자, 스펙트럼은 중등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배웠어요. 보통 그때 뭐 배웠어요, 우리? 선 스펙트럼 배웠어요. 선 스펙트럼으로 뭘 배웠어요? 뭘 했어요? 원소 불꽃 반응색을 구분을 했죠. 그쵸?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으로 원소의 불꽃 반응색 색을 분석을 해서 원소를 구분을 해줬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펙트럼은요, 빛이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를 통과할 때, 자, 파장에 따라서 나누어져서, 왜 그러냐면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요. 파장에 따라서 굴절되는 정도가 다른데, 참고로 여러분들 프리즘으로 빛을 이렇게 분산을 시켜주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나타나잖아요. 이거 여기 적색부터 자색까지, 그다음 적색 바깥쪽을 뭐라고 불러줘요? 적외선이라고 하고, 보라색 바깥쪽을 자외선이라고 해주는데, 적외선에서 자외선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이 파장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꺾이는 정도 보면은 적색하고 맨 밑에 있는 보라색하고 누가 더 많이 꺾였어요? 빨간색하고 보라색하고 들어와서 누가 더 많이 꺾였어요, 빛이? 보라색이 많이 꺾였죠. 즉, 이게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고요, 파장의 길이가 짧을수록 굴절이 더 많이 돼요. 굴절률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빛의 파장마다 굴절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 길이가 짧아지고요, 파장 길이가 짧을수록 빛의 굴절이 잘 돼요. 굴절이 더 크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스펙트럼은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스펙트럼이 나오냐면, 스펙트럼이라는 건 빛인데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있고요. 이 원자는 뭐하고 뭘로 구분이 돼요? 원자 핵과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누구로 구분이 되니까? 전자로 구분이 되는데, 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거나 외부로 에너지를 잃을 때 누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냐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요. 이 전자가 바로 에너지를 받거나 외부 에너지를 잃을 때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가 되고, 흡수했던 전자 에너지를 전자가 방출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거나,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고요, 그 다음에 방출되는 게 선 스펙트럼이에요. 정확하게는 방출선, 흡수섬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고유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림에 나온 걸로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스펙트럼의 종류가, 일단은 첫 번째 고온의 기체, 그러니까 이 고온의 기체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소를 집어넣어 놨다라고 치세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소를 넣고 수소 기체를 뜨겁게 가열을 해줘요. 뜨겁게 가열을 해주면, 가열해준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뭘 공급했다는 소리예요? 에너지를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 이 수소가 이 공급해준 열 중에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한 거는 아니고요,
아주 특정하게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원소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고온의 기체가 특정 에너지만,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었다가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거든요. 특정 에너지만 어떻게 돼요? 방출하는데, 이 방출을 할 때 바로 무슨 에너지 형태로 방출하는 거예요?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을 해요. 그래서 까만데 방출하는 부분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빛이 나와요. 예, 방출하는 부분만 빛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똑같이 수소기체를 놓고 이번에는요 여기다가 빛을 비춰줘요. 태양광선 같은 빛을 비춰주면 얘가 특정 에너지만 어떻게 돼요? 흡수해. 이제 저온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할 수는 없어요. 없고 특정 에너지만 흡수를 해요. 그러면 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원래 연소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그 흡수한 부분만 뭐 어떻게 나와요? 까맣게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그죠? 근데 보면은 이게 같은 원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밝게 나온 선 스펙트럼이랑 까맣게 흡수된 선 스펙트럼이 서로 어떻게 돼요? 일치해요. 같은 원소니까. 그러니까 같은 원소는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값도 정해져 있고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 값도 어떻게 돼 있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소마다 이 값이 어떻게 돼요? 달라요. 그래서 얘가 뜨거운 상태면 뭘 보는 거고요? 방출선을 보는 거고, 차가운 상태면 흡수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소인지를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나와요? 그냥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원리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방출 스펙트럼과 같은 원리가 나트륨 전등, 그 다음에 불꽃놀이. 그러니까 나트륨 전등, 불꽃놀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무슨 반응이에요, 이게? 불꽃 반응하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다음에 오로라 등은 포함된 원소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색깔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소의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은요,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하고 방출선이 다 달라요. 즉 정확하게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 개수, 굵기 등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하고 탄소하고 보면은 방출선이 어떻게 돼요? 아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주면,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이 선을 갖고 있고 어떤 원소를 분석을 해서 나오는 선이 얘하고 일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원소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흡수하냐면 여러분들 이 아마 중학교 때 선생님이랑 잠깐 했을 텐데 중간에 여기 원자 핵이 있고 핵 주변에 누가 돌고 있어요? 네, 전자들이 돌고 있어요. 근데 전자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전자 껍질. 전자 껍질에, 궤도에 바로 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원자가 궤도가 되게 많아요. 원자 안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전자 껍질 수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보면 이 전자가 이 안쪽 핵에 가까운 껍질부터 넘버링을 붙여서 1, 2, 3, 4 이렇게 붙이거든요. 안쪽에 있을수록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작아요. 바깥쪽으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요. 그러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위로 쑥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때 흡수하는 에너지는 이 껍질마다 가지는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서 일로 올라갔어. 그럼 딱 이 차이만큼만 흡수해요. 더 흡수해서 저만큼만 흡수한 게 아니라 딱 저만큼만 흡수해요. 그러니까 빛에서 이만큼 에너지를 가지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거기만 흡수를 해서. 그러니까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가
이렇게 올라갔던 애가 만약에 좀 낮은 껍질로 내려와. 그럼 요 에너지 차이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딱 값이 정해져 있어서 이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 1번에서 3번, 1번에서 4번 이 에너지 값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는 범위 값이 아니라 딱 그 값만 흡수해요. 모든 값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전자가 딱 이 궤도에만 있을 수 있어요. 요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했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딱 이만큼만 흡수해요. 정확하게 이만큼만 흡수하고 이만큼만 흡수해요.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흡수할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고 방출할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딱 그만큼만 흡수해서 그 부분에 뭐가 빠지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빠지는 거고, 방출할 때도 딱 그만큼만 방출하기 때문에 딱 그 부분에서만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자 껍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에너지만 흡수하고 방출하기 때문에 원자마다 가지는 스펙트럼이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할 때 우리가 색깔이 비슷해 보여도 안에 선을 분석을 하면 정확하게 어떤 원소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자, 우주의 원소 분포 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제 스펙트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만 이 구성 원소의 종류, 그 다음에 그 원소의 질량, 비, 어느 정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원소의 스펙트럼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알아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이 별의 대기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우주 공간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준 건데, 원소의 종류에 따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 그 다음에 개수, 굵기, 요 세 개가 다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다르고 동일한 원소는 다 똑같은 선의 위치, 개수, 굵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위치, 개수, 굵기는 다 같아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을 보든 방출 스펙트럼을 보든 원소의 종류는 다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 비는 어떻게 확인을 해주냐면은 흡수선의 색이 선폭, 그러니까 이게 위치는 똑같은데요, 선이 더 어떻게 나타나요? 전체적으로 다 굵게 나타나요. 만약에 많다면,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면 선의 위치, 개수, 굵기는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굵게 나타나요. 그래서 폭을 비교를 하면 원소의 질량 B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즉 원소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이 흡수선의 세기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더 세기가 세냐 약하냐로 질량 B를 구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더니, 여러분들 태양은 우리가 보통은 연속 스펙트럼을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백색 광이기 때문에. 근데 백색 광에서 몇 군데가 이렇게 빠지는 형태로 흡수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흡수선이 나타났다는 소리는 결국엔 뭐냐면, 자, 태양의 대기는 저온의 기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의 대기가 수소, 헬륨, 칼슘 등 아주 다양한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줬어요. 근데 이게 성분비가 대단히 적기 때문에 그냥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간이로 보면은 이게 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까만 선이 실제로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간이로 보면 우리가 보통 연속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연속은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서 봤을까, 근데? 우주에서 봤을까? 지구에서 봤을까? 우주에서 봤겠죠. 왜냐하면 지구에서 보면 지구 대기도 통과해 오니까 지구 대기 성분의 흡수선도 어떻게 되게요? 빠지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주 만환경 지금 나가 있는 거 크게 두 개 있어요? 뭐 있어요? 물론 크죠. 당연히 크죠. 인공위성처럼 나가 있는데 맨 옛날에 샀던 거 이름.
제임스 허블 만환경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쏜 게 뭐냐면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제임스 웹이 허블보다는 엄청나게 성능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사실들을 알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스펙트럼 비교를 해준 것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백열전구. 그 다음에는 기체 방정관에서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이렇게 나타난 이 얘네들은 뭐가 돼요? 방출선이에요. 방출선 스펙트럼. 이거는 백열전구니까 뭐가 돼요? 일정하게 이게 그냥 나타나는 연속 스펙트럼이 되겠죠. 근데 이제 별 A하고 별 B를 봤더니만 여기 방출선이 나타난 거에서 비교를 해보면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별 A에는 일단 뭐가 있습니까? 수소가 들어있죠. 그죠? 별 B에도 수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헬륨이 누구한테는 들어있습니까? 별 A에는 있는데 별 B는 없네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 별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고, 칼슘은 별 B에는 있는데 A에는 없고, 예, 이런 식으로 안에 성분들을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의 대기 성분을 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모든 별은 다 뭘로 돼 있어요? 별? 우리가 별, 주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수소하고 헬륨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원소들이 아주 소량 첨가돼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수소랑 헬륨이고, 이제 대기 성분들을 확인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주의 원소 분포를 보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다 뭐하고 뭐예요? 수소하고 헬륨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수소하고 헬륨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빅뱅 때 만들어진 거예요. 빅뱅. 대부분 빵 하고 터지는 이 빅뱅 시기에 수소하고 헬륨이 형성이 되었고, 이 수소하고 헬륨이 바로 별의 재료가 돼요. 태양도 대부분이 뭐랑 뭘로 돼 있어요? 수소하고 헬륨으로 돼 있는데 압도적으로 누가 많냐면 수소가 양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의 구성 원소를 알아내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뭘 보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냐면 우주 전체를 다 보는 거죠. 우주 빈 공간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쭉 해서,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천체들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 어차피 우주 공간을 다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별을 보던 우주 공간은 물론 진공에 가까운 공간이긴 하지만 이 공간을 통과해 오면 우주를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의 스펙트럼이 다 공통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이 수소와 헬륨의 방출선의 위치와 일치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수소랑 헬륨임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별이 있는 공간이든 없는 공간이든 스펙트럼을 보면은 수소랑 헬륨이 다 공통적으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누구다? 수소랑 헬륨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세 개를 측정을 해봤더니만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더라? 3대 1 정도에 해당하는 질량비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를 관측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세기, 선폭을 봤더니만 우주는 수소가 한 74%, 헬륨이 한 24%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는 이건 무슨 결과예요? 관측 결과예요. 실제로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알아낸 관측 결과고, 이 관측 결과를 누가?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을 했어요. 실제로 빅뱅이 일어나고 빅뱅 이후에 여러 가지 작용들에 의해서 수소랑 헬륨이 생기는데, 이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대략 3대 1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대략 3대 1인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론이 예측하고 예상했던 값이 실제 관측 값이랑 같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맞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결국에. 그죠? 네.
자, 개념 확인 문제 풀이해보자. 자, 1번. 자, 스펙트럼의 종류. 가는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이거는 빠진 선 자체가 없죠. 연속.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까만데 특이선만 나왔죠. 이거는 방출선. 그냥 보통 선 스펙트럼 하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흡수선. 스펙트럼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2번. 가부터 다 중 다음과 같은 천체와 물체를 관측할 때 각각 어떤 스펙트럼이 나타나는가? 1번은 뭐예요? 방출선이죠. 그 다음에 2번은 별의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된 고온의 광원. 이거는 연속이네, 연속. 얘는 연속. 그 다음에 별 주위에 있는 고온의 성운에서 방출하는 거는 이거는 방출선. 그 다음에 3번은 별의 대기를 통과하는 거는 흡수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뭘 알아낼 수 있습니까? 별의 구성 원소 종류, 그리고 원소의 질량, 비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얘는 틀리고 얘는 맞죠. 그러니까 1번은 스펙트럼에서 헬륨 어차피 같은 기체면 흡수선이나 방출선이나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상의 세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가 같아요? 방출선하고 흡수선하고 같은 거 A하고 C가 같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 누가 같습니까? B하고 E가 같게 되겠죠. 그렇죠? 딱 끼워 맞아지면 되는 거니까 A하고 C, 그 다음에 B하고 E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6번.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천체들의 뭐에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뭐예요? 흡수선이, 그죠? 수소와 헬륨의 방출선에 위치하고 일치 하는 것을 보고서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게 됐습니다. 자,